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동선 팀원처럼 갔다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는 팀원이 이제 갔다가 구직이 됐다가 나오는 경우가 또 생겨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건탁 팀원이고요. 이 친구가 3기일 거예요. 3기고 동선이도 3기였고 팀노바는 그 회사와 갔다고 해서 막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갔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언제든 나오셔야 돼요. 이게 나름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회사가 계약서 쓰기 전에 갑자기 말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개발자에게 적은 개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건탁이 참고로 아니다. 아무튼 이거 보면서 얘기하자. 안녕하세요, 팀장님. 건탁입니다.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면접을 대표와 이사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사는 회사에 개발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면접도 개발자 없이 진행했었음. 그래서 면접도 개발자 없이 진행했었음. 그런데 오늘 출근을 하고 보니 팀빌딩을 도와주는 개발자가 일주일에 한 번 대전에서 올라온답니다. 있었습니다. 이미 대표한테 오퍼를 받고 출근을 했는데 오늘 그 개발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상황을 듣고 보니 대표가 그 개발자한테 팀빌딩을 맡겼는데 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그 개발자와 상의 없이 저에게 오퍼를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 개발자는 제가 저번 주에 면접을 진행했던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3년차 이하가 3,6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신입한테는 많이 받아야 2,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3년차, 5년차 기억이 잘 안 남 때 아무튼 2,800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쥐가 그렇게 받은 거지. 대표한테 오퍼를 받는 상황에서 연봉 협상을 하려 했고 그 외 전반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많아 보여서 같이 일 못할 것 같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잡혀있는 면접 다 취소했는데 좀 띵한 상황이네요. 회사 나오고 나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 있어. 멘탈 좀 추스리고 다시 구직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허허.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요게 이제 오늘 건타기가 준 거고 아까 오후 5시니까 얼마 안 됐죠. 바로 이력서에 쓰면서 해. 저는 왜냐면 이런 일이 한 10명 있으면 1명? 아니 20명에 1명 정도 꼭 생겨요. 안 그래도 최근에 구직이 너무 다이렉트로 너무 빨리 가가지고 특히나 이 친구랑 건탁이랑 그 동선이는 저한테 많이 혼났었어요. 사실 구직할 때도 제가 응용 2단계 때 많이 알려주는 것들, 이제 구직을 할 때 해야 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데요. 몇 번 엄청나게 반복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지키지 못해서 사실은 구직에서 문제가 좀 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비슷한 개발 수준의 친구들에 비해서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뭐라고 막 지랄 발광을 했죠. 그러면서 막 엄청 혼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다음 주에 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은 좀 높아졌는데 그래도 너무 빨리 되는 건 아닌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는 건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런 문제가 좀 생기네요. 물론 이제 다른 친구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두 친구는 아무래도 유난히 그 주에 딱 찍혔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아니나 다를까 좀 아쉬웠는데 오히려 더 코칭할 기회가 많아져서 저는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야물딱지게 만들어서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친구랑 대화했던 거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이력서 쓰면서 해.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 역시 개발자의 적은 개발자. 내가 적게 받았으니 너도 적게 받아라 라는 거네. 아까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본인이 원체 2,800 받은 건 본인이 미련한 거지. 내가 미련하니 모두 미련해야 된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진짜 본인 실력 타는 1도 없지요. 이게 그거예요. 본인이 못해서 돈을 조금 받았겠지. 이 사람이 몇 년 차인진 모르겠는데 저도 나름대로 IT 업계 지금 14년 차거든요. 근데 14년 전에도 5년차 2,800이면 그 사람이 좀 문제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5년 한 30년 했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한 10년 차라고 본다면 그때 2,800? 그때도
2,400, 500 받는 애들 많았는데 그때도. 그때도 뭐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냥 신입이. 그러면은 그때 기준으로 본인이 잘 못 올린 거거든요. 10년 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그 CTO가 몇 년 차인지는 우리가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20년 전이라고 하면 20년 전이면 만약에 1800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좀 말이 될 수도 있나? 근데 1800 시작도 좀 최하위권 얘기고요. 아무튼 별로야. 자기가 못 받았다고 남도 못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일단은 감정이 격해서 말하더라고요. 언성도 높이고.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적 가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명품이 비싸게 팔리는 거에 대해서 막 욕하는 거죠. 근데 그거 사는 사람이 알아서 사는 거고 어련히 사는 건데 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명품이 없으니 상대방이 명품을 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회사마다 정말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사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명품을 사는 거에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명품 산업이 다 망해야 되는데 그건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패션 브랜드에서 지금 기업 가치가 제일 높은 게 루이비통 그룹이에요. 특히나 루이비통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키고요. 그 얘기는 뭘까요? 명품이 더 어떤 그 대중들도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어떤 럭셔리 브랜드라고 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럭셔리 브랜드가 없다고 해서 그걸 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개발 쪽에서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이게 구직을 딱 하거나 그러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질문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만큼 하고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발자가 딱 봤을 때 만만한 사람들한테 저런 얘기 많이 하고요. 딱 그들만의 리그이긴 해요. 사실은 그 신입 개발자는 아무래도 좀 경력자보다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요. 왜냐면 제가 경력자 구직 컨설팅도 많이 하잖아요. 팀노바에 가장 많은 3년차 개발자들이 꽤 많아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3년차 개발자만 4명이고 지금 응용 2단계만요. 그 밑에 보면 더 많을 거예요. 아래 과정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구직시킨 3년차 이상 경력자가 지금 한 4-5명 될 텐데, 근데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또 안 해요. 업계에서.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입이니까 네가 기어라. 아까 말한 제가, 아까라고 하면은 뭐냐면, 프로그래머의 삶,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사태로 보는, 그거, 점점점, 플러스, 뭐였었지? 아무튼 아까 올린 거 있죠. 꼰대 회사 가면 안 되는 이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꼰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런 태도는 꼰대스러운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나이 되게 많은 어떤 아저씨가 딱 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막 음식이 맛없다 그러면 이게 6.25 때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짜증나거든요. 6.25가 아니잖아 지금. 막 그런 할아버지가 와서 막 음식 탓하면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사실 모두 그렇게 살 필요 없거든요. 꼰대 프레임 중에 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 나이 지긋한 어떤 아저씨 회사원이 딱 그러잖아. 나 때는 어땠다고, 나 때는 어땠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짜증나요. 그러니까 너 때는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많이 없었겠지 이 새끼야, 이렇게 해보고 싶을 정도로 속으로. 근데 지금은 누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이 나름대로 신입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딱 기준이. 그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 지금 구직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화나고 이런 게 있는 사람들한테 애초에 그냥 경쟁 상대 자체가 대졸은 당연하고 석사 박사들이 그나마 막 좋은 상황이랑 대학 진학률 자체가 낮았던 옛날 시절에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랑 사실 차이가 크죠. 그리고 경제 성장기에 있던 그런 사람들, 90년대 IMF 이전까지는 우리가 경제 성장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 집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를 줄 알았다면 사람들이 집을 되게 지금처럼 집이 사기 그러니까 힘든 시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사람들은 불행하고 그때 사람들은 되게 괜찮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내가 그랬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막 군인들 보면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나 때는 어쩌고 나 때는 어쩌고.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너무 상대적인 가치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20년 차면은 지금 20년 전이면은 한 얼마니? 98년도잖아요. 98년도를 기준으로 2,800만원의 가치와 지금의 2,800만원의 가치는 굉장히 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르죠. 98년도면은 아이스크림이 500원이면 프리미엄이던 시대 아닌가? 왜냐면 제가 98년도에 한 12살? 12살이었나? 아니다. 14살? 아니구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가 86이니까 한 12살 됐겠다. 12살 때니까 지금 아무튼 됐고요. 그때 한 500원? 500원, 300원? 쌍쌍바가 언제였지? 쌍쌍바 100원일 때가 있었거든요. 제 초딩 때. 그때 물가랑 지금이랑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러면 10년 전이다 라고 한다면 10년 전 지금 과자 한 3,000원 하는 것도 있지 않나? 너무 과자를 잘 가격표 안 보고 사는 편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먹고 싶으면 하나 사고 막 이런 편이라. 근데 이제 물가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옛날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래프 같은 거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그때 대략 보니까 그 물가 상승률이 매년 한 2.5%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 2.5에서 5% 사이. 그 얘기는 물가가 오른 거에 플러스 알파 2.5 복리로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연봉은 그 정도로 안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개발자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렇게 받았다니까 받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더 고급 브랜드가 있는데 너는, 그러니까 고급 라인이 있는데 그 고급 라인이 그러니까 경력이 낮기 때문에 너는 고급적인 스킬이 있어도 그걸 받아라라고 강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기업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별론 거는 지금 그 대표이사, 대표와 이사 그 두 사람에게 많이 실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보통은 굉장히 이 구직자는 그 회사에 가기로 하면은 다른 면접들을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잡혀있는 면접 다 취소했는데, 왜냐면은 인기가 많거든요. 팀노바 팀원들은. 최근에도 개발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연락 주는 회사가 또 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소개를 하려면 조건이 좋아야만 연락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래도 저희랑 스타일이 좀 안 맞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조금씩 이제 연락을 안 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 호의적인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은 그래도 구직을 좀 해보는 걸 제가 항상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요. 연락도 많이 오는데 어쨌든 저희가 막 온다고 해서 그냥 다 개발자 소개시켜주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저는 그 회사랑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학생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한 거고, 그게 우리의 경쟁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랑 친해지면 좋겠죠. 하지만 회사가 합리적이지 못한 회사라면 과감하게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좀 멀리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로 인해서 회사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라고 해도. 물론 진짜 합리성을 가지고 괜찮은 회사들은 사실은 뭐 이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뭐 예를 들면 그 1000명이 스카우트한 회사 있잖아요. 1000명이 스카우트한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이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 학원 출신이라고 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이렇게 선입견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가 쿨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문화도 쿨하고 연봉도 뭐 고연봉에 쿨하고, 근데 쿨한 것도 쿨한 거지만 대신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등 대우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정말 잘하고 그러면 그 연봉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꺼리낌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많이 받았기도 했었고 살면서. 근데 유난히 이런 개발자의 적은 진짜 개발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다고 돈을 적게 받아야 한다는 건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뭔가 합리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살 것 같아도 저 옛날에 오키에서 엄청 까였을 때도 그 뽐뿌에서도 까였거든요. 거기 그때 개발자가 그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서 너네 그 평균 연봉이 말이 되냐, 딱 이런 각이죠. 요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엔 신입 개발자 그런 거 받는 거 본 적이 없다. 너넨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학원 출신들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뽐뿌에다가 허무맹랑한 광고를 하는 학원이 있다면서 우리를 그렇게 깠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뽐뿌에 글 가서 하나하나 반박을 다 했죠. 저는 거짓말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지가 내렸더라고요, 글을. 왜냐면 저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그냥 팩트도 없잖아요. 그냥 와서 청광 와서 보시라고. 그리고 보고서도 만약에 문제 있으면 이건 허위 과장 광고니까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구청에다 민원을 넣든지 해서 한번 해보라고.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저희 욕먹게 하려고 일부러 그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요 진짜 못된 게 뭐냐면, 저는 차라리 학생들 편을 들어도 학생들 편을 들고 싶고 개발자들 편을 들고 싶지가 않은 게, 물론 이제 모든 개발자들은 절대 아닙니다. 특정 정말 못된 개발자들, 근데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학원 애들 무시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자기들은 양반이고 학원 출신들은 천민이야 완전. 그러니까 막 그런 근데 그러면서 어차피 안 좋아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연봉 자체를 이렇게 막 되게 거부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약간 학원 출신이면 이거 다 학원에서 짜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머가리 텅텅한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팀노바 물론 학원에서 다 짜주는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지가 그런 학원 다녔나 보지. 주변에서 그런 거밖에 못 보니까 다 남들이 짜주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맹세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소스를 1도 안 짜줍니다. 이 얘기를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꼰대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막 지그시 많은 사람 중에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죠. 딱 그런 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뽐뿌에 글을 올린 사람도 제가 하나하나 팩트를 썼죠. 근데 그때 밑에 댓글 달린 거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이분은 아닌데 막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서 막 뭐 억지 소리를 그렇게 해요. 막 예를 들면 뭐 저건 말이 안 된다, 무슨 뭐 자기 뭐 주변에는 본 적이 없다. 본인 주변이 다 빠았나 보지 솔직히. 아니 본인 주변이 그렇게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자기 주변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연봉자가 없는 거야? 그럼 IT 업계는 다 본인 연봉처럼 받는다 이건가?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엔 많은데? 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지금 뭐 창업해서 대박난 사람들 되게 많고, 그냥 개발 회사 들어가도 억대 연봉인 애들 되게 많아요. 심지어 아직 20대야. 엄청 많아. 그런 세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연봉 자체를 되게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야 될 산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 진짜 잘하고 그러면요, 그리고 진짜 이런 거에 쿨하고 괜찮은 회사들은요, 물론 까다롭긴 해요. 개발자 엄청 기술도 잘 털고 굉장히 까다롭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면 높은 연봉 그냥 줍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건탁이 안 그래도 좀 아쉬웠고, 건탁이랑 동선이가 좀 아쉬웠는데 딱 그 수업 때 그때 지적받았던 친구들만 딱 다시 돌아왔네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열심히 구직해서 좋은 소식 있으면 다시 전달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랑 전 늘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 더 좋아요. 사실은 이 계약이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대표와 이사가 진행을 했는데 계약사항을 번복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정말 아마추어 같은 거예요. 사실 이 회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3명이서 동시에 면접을 진행을 해서 본인들끼리 얘기를 한 다음에 협상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출근을 했잖아요. 오늘 수요일인데 월요일 화요일 만일에도 그 얘기를 먼저 해줬으면 벌써 구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일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성숙한 회사예요 이거는. 미리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모든 조건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퍼 받을 때도 얘기를 했었고 기회는 분명히 많았어요. 왜냐면 저번 주에 오퍼를 받았기 때문이죠.
저저번 주인가 오퍼를 받았나, 저번 주 받았나.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번 주죠. 저번 주에 구직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은 많았다. 그렇지만 이거를 번복했다. 그러니까 사람 뽑아놓고서 예를 들면서 연봉 뭐 3,800, 3,000, 4,000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치죠. 4,000 받기로 해서 갔는데 거기서 2,800 받아라 이거 아니야. 기가 막힌 거죠 진짜. 그럼 그동안 구직 못한 이 사람은 손해죠. 이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걸 비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딱 진짜 저런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건탁이가 뭐 지금까지 뭐 회사 안 붙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얘가 원하는 연봉으로 붙은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얘 스타일에 안 맞아서 지금 안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빼고 굳이 여기를 왜 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 면접 볼 때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약간 어느 정도 막 다 해줄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건 잘하는 개발자 기준이고요. 못하는 개발자는 굽신굽신 해야죠. 뭐 가서 죄송합니다. 저 열심히 해볼게요. 막 이러면서 막 맞춰야지. 그게 싫으면 개발해야 된다니까. 공부해야 된다니까. 이게 개발자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잘하면 굉장히 쿨하고 멋진 회사들이 진짜 많은데 못하면은 개노답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팀노바 만들 때부터 답답해서 시작한 게 있어요. 내가 한번, 그러니까 애들 막 청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의 그 대부분 감성이 약간 이 청년 감성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좋아하는 감성은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력해도 안 돼요.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그거 좀 약간 에바라고 생각하는 게, 노력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노력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모르니까 막 못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그래, 방향은 내가 알려줄게. 뭘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고, 트레이닝도 내가 해줄게. 대신에 너희들도 노력을 하자. 라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인데, 막상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왜냐면 저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 상담 많이 해주는데, 뭐, 진짜 심한 경우는 전화 상담 막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예요. 옛날에 막 새벽에 막 2시, 1시에 막 전화 와. 그러면 이제 사연을 존나 듣는 거죠. 막 별의별 사연이 다 있어. 아무튼 그걸 막 다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딱 들어보면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한테 문제가 없다 이거죠. 문제는 없지만 주변 상황이 다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막상 가르치잖아요. 여기서 딱 4주 안 돼서 나가요. 한 8주 안 돼서 나가요. 그냥 노력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취업 보장도 하고, 저희는 자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가이드라인에서만 해주고 순수한 노력만 할 수 있으면 우리 멍청한 애들 되게 많이 갱생시켜서 많이 보냈어요. 지능이 진짜 딸리는 사람들도 많이 보내고요.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도 다 고쳐서 보내고, 항상 감사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그것도 연봉도 뭐 낮게 보냈으면 말도 안 해. 연봉도 다 3,000 이상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웃긴 게 8주도 안 돼서 나가요. 한 4주 안 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 나간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주변 상황이 문제라고 이렇게 탓을 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도 민망한지 약간 좀 머쓱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노력의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주변 상황의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렇게 노력해서 이런 이렇게 건타기가 나온 회사 같은 곳도 걸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이거 너무 계약 위반이잖아. 그쪽에서 먼저 위반을 해서 사실 되게 짜증나는 상황인데, 이런 건 상처받을 가치도 없어. 건타기 은근히 뭐 멘탈 잡는다고 하는데 뭐 멘탈도 추스르기 뭘 추스려. 이런 데는 바로 구직하는 게 짱이에요. 에너지 빼지 말고 그냥 바로 구직하는 게 맞아요. 멘탈 추스르는 건 구직 활동이 짱이에요 제 경험상. 저도 뭐 별의별 회사 다 봤겠죠. 내가 밑바닥에서 얼마나 있었는데. 얘네들은 기껏해야 이제 1년 막 해가지고 막 걔 중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세상 그렇게 쉽지 않아요 원래. 물론 제가 뭐 인생 다 산 것처럼 하는 게 너무 웃긴 건데, 그래도 나도 때도 많이 묻혀봤잖아. 때도 많이 묻혀보고, 특히나 이 업계에서는 14년 차면요, 이제 10월 31일이니까 이제 15년 차가 이제 내년에 오겠죠. 근데
내년도 얼마 안 남았고 이 정도 하면요 대략 솔직히 보여. 한 3년만 있어도 살짝 보이면서 한 6년 7년 되면 대략 IT 업계 보입니다. 물론 그게 안 보이면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이 뭐 변화를 둔감했던지 관심이 없던지 뭐 그러겠죠. 근데 저는 좀 주변에 관심 많고 이 세계관에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제가 제 직업상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계약하고 이런 게 제가 하는 재택 프리랜서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런 어떤 불변의 진리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말 바뀌는 회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상처받을 가치가 없어. 그냥 에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할 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좀 되게 짜증나네요 사실. 같은 개발자의 적은 개발자예요.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래머의 적은 프로그래머고 개발자의 적은 개발자고 짜증납니다. 이게 동선이도 나오게 된 게 막상 갔더니 조건이 좀 달랐죠. 그래서 그랬고, 이런 게 사실 팀노바 구직하는 친구들 중에 한 20명 있으면 1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이런 회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탁이랑 동선이 소식은 한 제 생각에는 한 2-3주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길게 가면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고, 이 친구들 좀 트레이닝을 제가 추가로 더 시켜 보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플랜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